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자, 아내가 다 했답니다. 자, 그제 전해드린 사건이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2살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 조금 전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가시죠. 아이에게 혹시 미안한 마음 없으신가요? 미안합니다. 처음엔 자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네, 친모는 왜 못 만나게 한 겁니까?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이는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안 때렸습니다. 아이를 무엇으로 때린 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거 있습니다. 야, 정말 자식이 비명에 간 마당에 그 와중에 또 폭탄을 돌리시겠다. 야, 진짜 이 자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거. 예? 네, 일단 이들은 각각 아동학대치사 그리고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피해자 신문을 위해서 인천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일단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냐 이런 질문에 친부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들 때렸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안 때렸고 그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들을 학교에 왜 안 보냈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계모가 한 것이라고 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계모도 남편이랑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숨진 아이의 친모가 빈소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오열을 했다는 보도도 전 봤었는데, 자, 소장님 뭐 이래저래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친모는 결혼 이후에 가정폭력과 외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참다 이혼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양육권은 나에게 주고 가라. 그래야만 내가 이혼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혼을 했고 그 대신에 아이는 언제라도 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보려고 하면 각종 핑계를 대서 너를 보면 더 적응을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안 보여줬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몰래 학교 근처로 가서 이제 본 아이는 163cm에 30kg라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보통 아니, 키가 163인데 몸무게가 30kg. 3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완전 피골이 상접한 거 아닙니까? 쇄골이 거의 튀어나오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또래 애들이 보통 40kg에서 50kg 정도 나오는데 초등학교 4, 5학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학대죠. 근데 이 친모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너무 보고 싶었지만 못 보는 상황이었고 또 그다음에 아이를 만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나의 탓이기도 하지만 이 범죄자들을 중형을 내려달라.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애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얼음 깨져 줄줄이 풍덩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위태로운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친구들이 물에 빠졌어요.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이 지금 출동을 했는데요. 자, 얼음 위에 서 있는 아이 그리고 이미 빠져서 허우적대는 아이들. 자, 저렇게 구조 장비를 건네고요. 아이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물에 빠지지 않고 아까 서 있었던 아이. 자, 썰매를 저렇게 밧줄에 묶어서 몸으로 끌어당기면서 겨우겨우 빼내고 있었습니다. 자, 역시 다 구조를 한 건데, 자, 아이들이 전부 물에 빠진 게 아니고 한 명은 서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지난 8일 오후 5시 반쯤인데요. 충남 119 상황실에 친구들이 저수지에 빠졌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을 갖고 놀다가 얼어있는 저수지로 공이 빠지면서 한 명이 공을 주우러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거고요. 친구 3명이 이어서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가 줄줄이 빠지면서 저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소방이 경찰에도 공조를 요청해서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아유, 요즘 같은 날씨에 물속에서 10분 이상 막 생각만 해도 막 오들오들 추운데 말이죠. 아이들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풀렸다 하더라도 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속에서 오래 있으면 30분 이상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긴급히 출동해가지고 10분 만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이 물에 빠진 3명에 대해서는 구명안을 던져가지고 하나씩 건져냈고 또 한 아이는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얼음에 서 있는 이유가 좀 움직이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겁이 나니까 서 있는데 다행히 그 아이도 썰매를 이용해서 이제 구조를 했는데 처음에 아이들을 구조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그 저체온증을 호소를 했어요. 병원에 이송을 해가지고 치료받으니까 완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귀가했다고 하는데 요즘 날씨가 풀어졌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호수는 얼음이 얼었어도 밑에는 녹았기 때문에 절대로
호수 위에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 볼게요. 상상 초월 무단 횡단 사고입니다. 예측 불가한 무단 횡단자들의 돌발 행동 함께 보시죠. 자, 빗길에 쭉 직진하고 있는데요. 문제 없이 직진. 아이고 지금 자 이거 박 변호사님 무단 횡단을 하신 저분도 좀 책임이 있겠지만 불박차 역시도 자 보세요. 거리가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보이죠. 예.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고가 자동차 전용 도로. 사람이 갈 거라고는 예상하기는 어렵죠. 하하. 사실은 이걸 형사처벌을 하거나 묻기가 좀 쉽지 않은데 만약에 다쳤고 과속을 했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블랙박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과속을 한 모양새고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안개가 껴있고 감속을 운행을 해야 됩니다. 원래 같으면 20% 정도. 저기가 50km 시속 그 구간이라면 약 40km 정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 60km 이상으로 운전했던 걸로 보여서 또 조금만 좀 앞에 전방만 잘 봤다 하더라도 피할 수는 있거나 정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책임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저렇게 사람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보행자가. 그 부분도 막 고려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직진 신호 받고 잘 가는데 말이죠. 사람. 아이고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만. 자, 뭘 주우려는데 몸을 숙였는데 아우 세상에. 아니 뭘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기자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블랙박스 차량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앞으로 뛰어들어서 충돌을 한 겁니다. 이 부딪힌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떨어뜨려서 이걸 주우려고 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람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저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싶긴 한데요. 이 책임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오늘의 막무가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식사 중 죄송합니다. 자, 주인아 이거 좀 치워 하니까 저 주인 눈치 쓱 보더니 배수구에 덩을 발로 툭툭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그래도 이분은 말이죠. 자기 신발에 덩 묻혀가면서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한 정도의 수고는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9일 전 SNS에 올라온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으면 이제 배변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비닐이라든가 종이 가져가서 그걸 치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분은 좀 막무가내로 발로 툭툭 차가지고 배수기에 떨어뜨렸어요. 배변을. 그럼 저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처할 수도 있고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은 반려견에 대한 배변, 그런 배설물은 본인이 가서 치워야 되지. 저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본인이 처벌 받는 것도 그렇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찍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딱 봐도 과적 트럭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 자, 저 길게 내려온 그물망에 이미 번호판은 안 보입니다. 실종이 됐어요. 자,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보시죠. 아니 도대체 주차 콧갈은 왜 달고 다니? 자, 이 혹시 매드맥스 악당 임모탄이 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한 가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국산차? 차는 들어보세요. 네. 차는 국산차이지만 이거는 외국에 수출한 차다. 고로 여기는 외국이다라고 크게 좀 불러주십시오. 여기는 코리아, 한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차도 국산차고요. 외국에서 저렇게 일정 시간 매드맥스라는 그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불가능한 상황이고 필시 어떤 보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보이는데 그런 차량은 아니고요. 당연히 저게 만약 적재물이 떨어진다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저곳은 한국의 고속도로입니다. 더더군다나. 고속도로예요?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상식적으로 떨어져서 그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물을 추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봤던 사람이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서는 저 줄자를 댈 수가 없어요. 얼만큼 적재 잘못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재물 방지 의무, 덮개가 없잖아요. 그거 하고
번호판을 지금 가려놨어요. 예.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아, 두 이거야. 가지는 뭐 형사처벌 사안 아니고 행정처분 과태료를 받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자친구의 거지군 이거 어떤 사연일까요? 네, 예. 물건을 살 때마다요 흥정을 하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길거리 노점은 물론이고 이 마트며 식당이며 심지어 백화점에서까지 이렇게 흥정을 시도하고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군밤을 몇 개 산다고 하면 몇 개 더 넣어주세요라고 꼭 말을 보태고 또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 양말 서비스 없냐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질려서 좀 자제할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이 남자친구는 그분들에게 강요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러다 운 좋으면 서비스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얼마 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직원을 부르더니 여기 인당 얼마짜리 식사인데 서비스 없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자친구가 죄송하다고 하고 상황을 마무리했고 이 남자친구는 그냥 습관처럼 요구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매번 이러니까 고민이라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친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진짜 어지간히 좀 해. 정말 얼굴 팔려서 내가 같이 다닐 수가 없어. 아니, 어쩌다 한번 그래 알뜰살뜰이지. 허구한 날 그럼 진짜 없어 보여. 빈티나 극혐 동그라미. 아, 은배 오빠 본인 사연이신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주셨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자친구입니다. 상희야, 너 진짜 어이없다. 아니, 양심이 없다, 너는 진짜. 너 지금 들고 있는 그 샷된 클러치백. 내가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서비스 받아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너 사준 거야. 알아? 내가 같이 다니기 창피하면 그거 내놔. X. 제가 이제 약간, 남친과 여친의 워딩을 좀 극단적으로 좀 써보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은배 오빠부터. 그렇습니다. 남녀 간에 데이트 하는데 물론 한 번 정도는 비싼 걸 깎아달라 할 수 있겠지만 노점상에 가서도 깎아달라 그러고 백화점에 가서도 깎아달라 그러고 지금 저 분위기 잡는 고급 레스토랑에서까지 저런다고 한다면 이분이 이게 성격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했을 때 이 남성이 검소한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찌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은 결혼 생활이 힘들다. 그래서 두 분이서 연애하고 앞으로 가는 거는 여성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러지 마 오빠 딱 정해서 앞으로 그러면은 정말 생각을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바로 이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남편이 나쁘지 않거든요. 아, 진짜? 이 살아보면, 보니 막상 이렇게, 살아보면. 네, 이렇게 예. 알뜰살뜰하고 막 현실력 있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남편이 나쁘진 않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 결국엔 안 좋아할 거야 라는 그냥 극히 주관적인 예. 이렇게 공짜를 계속 바라는 남자를 좋아하거나 같이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대다수의 여자들이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할 땐 별로고 살 땐 좋고. 철들면 좀 좋은 스타일인데 철이 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뭐 이제 많이 했잖아요. 이거 지금 OX를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는 좀 저랑 비슷해서 아, 진짜? 주관을 좀 담았습니다. 제가 뭐 맨날 그러지 않지만 예. 저는 좀 그게 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우리 서비스를 박 변호사님 네.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DC 안 해줘. 나 연예인 DC 안 해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박 사장님 뭐 같이 가면 아시겠지만 근데 재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데 아, 직접? 네네. 그리고 팁도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주관적으로 그게 있긴 한데 이 사람의 행동이 여자친구한테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 자체는 다 이렇게 장사꾼들한테 하는 제3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 사람을 남자친구로서 X다, 거지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까지 있을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 저도 참 집에 가서 전략하고 살거든요. 오히려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근데 박정 변호사님은 네. 뭘 달라 그래도 아무도 안 싫어해. 아, 진짜? 네, 이거 좀 주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조금 더 그러면 있습니까? 막 이러니까 실제 할 때 그 모습 지금 시작. 서비스 없어 얘. 아이고 뭐 콜라 하나 줄 수 없나? 이렇게 하면 얄미워 죽겠어. 거의 진짜. 90% 줍니다. 예? 몇 프로? 90%는 줍니다. 90%? 어차피 주려고 하던 거니까 주는 거예요. 아, 진짜. 친목이 되는 거죠. 예. 아유, 도모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사연자에 가까운 나이대인데 말이죠.
네, 그럼 남자친구가 만약에 저런다. 창피할 것 같습니다. 창피하면 저의 몫일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냥 저는 콜라 안 먹고 그냥 가격도 그냥 정가 주고 딱 있는 만큼만 나오는 만큼만 먹고 싶습니다. 아, 진짜?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네, 일단 인윤희님은요 그냥 진상이지라고 하셨고요. 딸기 칸초님 결혼할 때 예식장 깎아달라 할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상 바로 옆에 계십니다. 예. 아 그런데 고두삼님은요 여기에 네. 대해서 남자 생활력 초강이시네 잡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엔솔님은 생활력이 아니라 지질이 궁상 같은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질이 궁상 바로 옆에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농담이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